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학연수 캐나다에 관련해서 Q&A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2달 어학연수를 끝내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2달 동안 겪은 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학연수를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진짜 딱 한 가지, 영어 회화 실력을 더 늘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회화 관련된 문제집을 사서 배워도 이게 쓰는 비율이랑 들리는 영어가 거의 없으니까 공부가 거의 안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현지 가서 계속 영어만 듣고 영어로 말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대학교 2학년 끝나고 휴학 신청을 하고 바로 어학연수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유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학연수를 준비하시게 되면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연수를 가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고 그 해외에 있는 어학원 신청까지 스스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가는 거다 보고 처음 가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여행이나 해외를 자주 나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EDM 유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EDM 유학원 선택을 했던 이유는 우선 가장 자세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캐나다를 겨울 시즌에 가는 것이랑 뉴질랜드를 처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랑 캐나다랑 호주랑 등등등 꼭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까지 다 알려주셔서 제가 더 효율적으로 고민을 하고 더 진지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안 상태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EDM 유학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준비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단기간 어학연수를 가면 영어가 많이 느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정말 제 스스로도 는 게 느껴졌어요. 일단 가장 크게 늘었던 건 리스닝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제 대부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학연수 가기 전에 영어를 들으면, 영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머리 여기 뇌 안에서 이 영어를 한국어로 변환을 이제 막 뇌에서 막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데, 어학연수를 가고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그대로 들리는 대로 바로 이런 얘기구나라는 게 해석 과정이 필요 없이 내가 듣고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진짜 리스닝 하나는 늘었다 라는 걸 딱 깨달게 됐고, 그리고 스피킹은 이거는 저도 이제 는 거를 어느 정도 조금은 체감을 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제가 한국 올 때쯤에 너 처음에 영어 문장도 완성을 못하지 않았냐, 이제 엄청 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늘기는 했습니다. 네, 영어 문장 완성시키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어 문장을 완성시키고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학연수가 좋은 점이 영어로밖에 통하지 않다 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하는 영어 표현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영어 활용 범위가 정말 늘어났다. 그래서 아마 스피킹 실력이 조금 더 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 진짜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가서 지낼 수가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진짜 걱정을 하나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일단 어학원이 체계적으로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정말 기초적인 부분인 반에 가면은 진짜 기본적인 문법들을 가르쳐 줄 만큼 진짜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그런 반에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친해지는 거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한국인이 많나요? 그럼에도 한국이 많다면 공부가 잘 되는지 그래도?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한국인 비율이 정말 많아요. 특히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즌에는 한국인이 정말 많이 몰린다는 점. 그래서 제가 했었던 반은 절반 50%가 거의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공부가 되냐? 네, 공부는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원 이름이 아일락 학원인데 그 학원에서는 영어 사용을 선생님이 계속 단속을 하셨어요. 은근히. 물론 그럼에도 속닥속닥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영어를 듣고 영어를 사용을 한다, 학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 이제 학교 끝나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은 영어 실력이 또 그렇게 늘기 때문에 이제 학원 끝나고 내가 한국인이랑 노는 비율이 많냐, 외국인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놀러 가는 비율이 많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영어를 더 많이 자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스피킹 실력이 느냐 안 느냐를 더 크게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는 어쨌든 영어 실력은 그래도 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 비율에 상관이 없이. 근데 한국인이 80% 이상이었다 하면은 조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국인이 너무 많다 라고 느껴지면은 반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귈 수 있나요? 이거는 근데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학원은 특정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반도 친구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외국인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귈 수는 있지만 한두 명, 이렇게 깊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3명, 4명 정도의 정말 친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보고 있지? 내 친구들. 그리고 다음 질문. 기숙사, 홈스테이 중에 무엇을 더 추천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기숙사랑 홈스테이랑 2개 다 살아봤는데 홈스테이는 어쨌든 이제 영어를 또 홈스테이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 어학연수 분들께는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홈스테이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매칭이 되면은 한식도 가끔씩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룸메이트랑도 홈스테이도 1인이 한 집에 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룸메이트도 외국인 친구들 사귈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이 오면은 그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지고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홈스테이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 학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일락이라는 학원인데, 이제 이 학원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토론토에도 여러 어학원이 종류가 있는데 아일락은 특히 조금 큰 규모의 어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비율도 학생들이 정말 많고 캠퍼스도 정말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어학연수 영어 배우는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 이제 그 아일락 수업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가 기본 수업인데 본인이 원하면 오후에 추가 수업을 더 들을 수 있고, 다른 학원들에 비해 수업 시작 시간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는 점. 이거 말고는 수업 끝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장점은 있다. 이겁니다. 아일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비율이 너무 많다, 아니면은 나 좀 다른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같은 레벨에도 여러 반들이 있어서 반을 옮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을 경험을 하고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거랑 레벨업도 가능한데 레벨업은 50%, 60% 등 특정 퍼센트가 레벨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시험 보고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험이 writing, reading, listening 이렇게 3개를 총 합쳐서 50%를 제 레벨 기준은 50% 이상을 넘기면 레벨업이 가능하다 였습니다. 레벨업, 네. 아일락의 액티비티는 되게 자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를 하는 거고,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 안 해도 된다. 좀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정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대부분이 IXX라는 캐나다 여행사 패키지를 제휴를 맺어서 같이 그렇게 가는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락 친구들끼리 친해져서 같이 지원을 해서 가도 되지만 혼자 가서 다른 어학원의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정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 질문인데 겨울에 토론토 어학연수를 추천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쩔 수 없다. 내 계획이 겨울 토론토다 싶으신 분들께는 그런 걱정 없이 다녀와도 될 것 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 캐나다는 가을에 많이 여행을 가는 이제 나라이잖아요. 특히 단풍 국가로 단풍을 보러 많이 사람들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가 캐나다에서 겨울에 캐나다를 보겠어? 이 마인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겨울에 눈이 쌓인 토론토의 예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또 아이스하키 같은. 그래서 저는 겨울 토론토 어학연수를 추천을 드린다는 점. 생각보다 정말 제가 있었던 기간은 그렇게 내가 진짜 얼어 죽겠다. 진짜 내가 진짜 손발이 막 파랗게 시퍼렇게 돼가지고 진짜 응급실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 정도로 춥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방한용품은 정말 꼭꼭 챙겨야 되고 뭐 캐리어 짐이 조금 늘어나고 부피가 커지고 하는 장점들은 있지만 근데 그만큼 겨울에 캐나다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 캐나다에서 겨울에 캐나다를 볼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여행으로 캐나다 가을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는 캐나다 2달 겨울을 즐기고 왔습니다. 이상 저의 Q&A 캐나다 2달 동안 Q&A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뉴질랜드랑 캐나다랑 고민을 했었지만 캐나다에 간 거 전혀 후회가 되지 않고 진짜 최고의 2달을 보내왔고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2달의 추억이었고 그만큼 영어 실력도 늘어왔고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진짜 네. 또 가고 싶습니다. 이상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